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11월 1일 날 대법원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 던져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 이렇게. 저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사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지나갈 때 윤석열을 일부러 맞히지 말고 앞에다 살짝 던지면 무죄란 소리예요. 예! 이제 가이드라인 준 겁니다. 신발까지는 괜찮다. 아니 보통은 근데 미쳤으면 무죄 아니야? 미치지 못했으면 무죄가 아니야.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례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그냥 진짜 이렇게 진단반 법조인 모드에서 저는 이런 판결 좋다고 생각해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징박힌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재판으로 가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재판을 가는 게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속이 상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거 이 판결에 대해서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사법부의 판결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뭐가 지나가면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혹시 그래서 신발에다가 구두쇠를 이렇게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윤석열을 향해서 신발을 던져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게 지금 빈대인가요? 네. 막 몸이 가려. 영산 빈대? 빈대지 국민들 피 빨아먹고 있으니까. 저 탁 때리면 피가 튀는 게 아니라 술이 튀는 정말 잘 그렸네요. 요즘 빈대가 이슈고. 네. 아 빈대는 내가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사 때 말았었는데. 어룩 빈대 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검찰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보도 나왔었는데 시행령으로 뭐 등 내리꽂는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심각해요. 사건 내리꽂는 거. 저번에 윤석열이가 그랬다며 문재인 정부 때 내가 군인이었다면 쿠데타 했을 거다 뭐 이런 거지. 쿠데타 성공하신 것 같은데? 군대도 못 갔다 와서 무슨 쿠데타 태령을. 본인은 그렇게 해도 되고 일반 국민은 만약에 그런 이야기 했다면 뭐 내란 음모 같은 그렇죠. 거 적용할 그런 인간이잖아요. 정말 독특해 아주. 다음 민생 속으로 지금 뭐 물이 막 철철철 새고 있거든요. 네. 뚝이 더 곧 터집니다. 용산은 지금 이제 소리만 갖고 이거 비행기 소리 누가 순방 나가나 그거고 지금 저 추경호 등의 정부는 뭐냐면 긴축 효과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이가 하는 말이 천만에 메가 서울로 김포 경기권 싹쓸이 하는 소리다라고. 제가 이번에 사실 새날 공개 방송 안 나오고 광주에 의사들 모임 나갔었잖아요. 네. 자 거기서 진짜 등골이 오싹해진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 맹장 파열로 오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답니다. 왜요? 왜? 배가 아파도 병원 안 온대요. 아. 그래가지고 터진 다음에 응급실 와서 응급수술 받는 게 굉장히 늘었대요. 지금 경제가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이야기 잠깐만 세서 10주년 때 정변 안 온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죠. 뭐냐면 홈커밍데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 20년 만에 모교 찾아가는 행사잖아요. 대학도 있어. 대학인데. 대학도 있어. 근데 의대를 나왔잖아. 근데 변호사 된 놈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홈커밍데이 가가지고 자기 동기들한테 니들 의사지? 난 변호사야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잠재적 고객을 만나는 그러면 내가 밭이야 밭. 내가 어떻게 그 행사에 무조건 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행사는 양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가서 쓸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그 맹장님 그분이 혹시 휴 안 그러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 정변은 이제 새날 10주년 행사에 얼굴을 안 비친 유일한 패널이었어요. 11주년에 보자. 그렇다고 뭐 저 변호사가 된 의사한테 홈커밍데이 가지 말라고 말은 못했다 내가 속은 쓰리지만. 그리고 방송을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안 보시고 갖고 에이 정변 없네 하시는 분은 평소에 방송을 좀 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짤 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밖에서 막
뭐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하나는 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네. 하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누가 왔나? 소란스러워. 잘하면 총선까지는 버티겠어요. 진짜 이럴 것 같아서 이 만평이 소름 돋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병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공수처가 네 번째. 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지금 나오는 아마 칠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쳐야죠. 안 치면 이상한 안 겁니다. 치면 이상하죠. 다음 짤 볼게요. 자, 이건 우리가 그걸 해볼까요? 네, 신문에서 김포 등 주변 아파트 시세 들썩들썩 하니까 이제 남편이 여보, 부인 한번 해봐봐. 여보, 우리도 영끌에서 걱정 마, 안 올라.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기사 내가 쓴 거잖아. 이게 경제지들 진짜 저 새끼들 무슨 하남이 어쩌고 양주가 뭐 어떻고 3억이 남양주가 오른다는 둥 뭐. 적당히 진짜 내라. 이거 너무 리얼합니다. 아. 정말 이럴 것 같네요. 자, 다음 짤 한번 볼게요. 국민 무시 기만하는 적폐들의 조작질. 저번에 전 보여드렸죠.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한다고 여의도간 대통령 먼저 숙였다는 중앙일보. 사실 알고 봤더니 전혀 상관없는 이쪽 각도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한 인사였었고요. 다음에 거짓, 조작, 거짓. 김포 서울 편입, 국힘당의 황당한 거짓말. 김포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 주장. 진실은 12.7%. 김포 시민 84%가 편입 찬성 주장. 진실은 국힘 당원들 모임 즉석 조사. 적당히들 해라. 오죽하면은 금요일 날 나왔던 변호사들 있잖아요. 정변 대신에 나온 3명의 변호사. 그날 그 방송에 네. 그 중에 김기표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김기표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검사 임용돼 가지고 거의 끝무렵에는 뭘 했냐면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무슨 선임 검사인가 뭐 그랬어요. 특수부요? 특수부. 그러니까 오리지널 특수통인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를 두루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작이란 말 말고 주작이란 말이 있다. 조작은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숫자를 뻥튀긴다든가 하는 거고 주작은 없는 거를 만드는 거다. 아, 주작. 자, 주작이죠, 주작.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윤핵갈 씨. 지금 메가서울, 김기현이는 메가서울을 들고 있고 윤석열이는 지방시대를 들고 있고. 반윤을 사면한 인요하는 머리띠에 혁신이라고 두르고 있습니다. 윤핵관은 당직에 복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핵갈이네요. 자, 다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금까지는 서울로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렸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출퇴근 시간이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드라인을 쓴 기자도 이상하다는 걸 몰랐을까? 아니면 왜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건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식들 고생이 너무 많아서 대찬성이다. 그러면 서울로 편입되면 출퇴근이 짧아집니까?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파트 값이 더 핵심일 수 있는데 안 올라요. 안 올라. 안 오르죠. 저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전설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남해 금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전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엎고 왕이 돼야 되겠는데 산신령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산신령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 돼. 그래요. 왕이 됐어. 산신령이 찾아왔어요. 너는 내가 사는 산을 다 비단으로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이성계가 낸 꾀가 산 이름을 금산으로 바꿔준 거예요. 비단 금자 써가지고. 저는 딱 그 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는 짓거리가. 이거 도교적 사상. 도교하면 대가리에 천공이 나겠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게 이야기들이 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엄청 푸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식들 너무 고생 많아서 대찬성한다. 근데 결국 쓰레기 매립장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국비 지원받는 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매우 높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울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강남에서도 호가만 오르지 거래가 없는데 사람들이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요. 진짜 김포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면 국토가 균형 발전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훨씬 낫죠. 경기도 그 지역도 막 발전하고 막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그 외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방향성으로 가야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북한 접경 지역하고 달라집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자 다음 아까 마찬이 말했던 블룸버그. 네, 이게 바로 블룸버그에서 말한 그 기사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옆에 있는 벤 쇼트 셀링 오브 스탁이 공매도. 네, 공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돼요. 일렉션 인 에이프릴.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얘네 이러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숏 그렇다는 거죠. 셀링이 공매도의 영어예요. 공매도를 숏셀링이라고 하죠. 자, 알겠습니다. 외국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다음 읽어봐요.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해법. 중소기업 이름을 삼성전자로 바꾼다. 급여는 변동 없다. 이름만 바꿔도 소득이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된다. 이게 지금 이제 김포가 서울이 되느냐 아니냐 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새날도 가만히 있어봐. 새날도 뉴스공장 2채널로 바꿀까요? 아예 MBC 채널로 바꿔요. 그 MBC. 차라리 그럴까? 아예 가오가 있지. MBC 채널로 합시다. 물론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김포구랑 경기도 김포시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겠지만 실효적 느낌은 없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다 시골 내려가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도 어디 살든. 예전에 아파트 페인트 칠할 때 막 그 좋은 아파트 이름 막 갖다 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동 근처는 다 목동이라고 하잖아요. 목동 아파트라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힘을 이토록 사랑하사 공천권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험지 출마하면 멸망지 않고 금배지를 얻으리라. 인요한 복음. 인요한 복음. 근데 아래는 지지고 볶음이네요. 홍준표 막 좀비 듣보잡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신당 모집하고 있고 막 가가멜과 홍그리버드인가? 이건 네. 이따가 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네. 그 이준석이 이현주 전 의원하고 부산 내려가서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그 장면에서 뉴스로 보도가 되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거였어요.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 해요. 이뇨한 박사님, 혁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엄청 세게 나가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더 세게 나가고 있어요. 언어 자체는. 그 이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똑같은 거는. 윤석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권성동이 그 일부러 노출했던 것 같은 느낌에 우리 당도 잘하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니까 윤석열이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이제 그만 관두니 뭐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뭐 받들어 뭐 당정이 뭐 하나 되는 모습을 뭐 이런 거 보이겠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권성동이 답을 한 거죠. 이렇게 시작된 그 윤석열의 이제 이중 플레이인 거죠. 사실 이준석도 윤석열 대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 개고기 놓고 개고기 팔았죠. 뭐 개고기 팔았던 양머리 놓고 팔았던 그 공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준석을 띄우는 우리가 목적은 이준석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고품격 이간질 갈라치기 방송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막 왜 니들은 이준석 띄우냐 그러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준석 신당은요 민주당한테도 해가 있네 없네 같은 소리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국민의힘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갈라치기 한번 해보는 거지. 고품격 이간질 방송 스나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열이 체리 따봉을 보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김포를 편입시켜라. 그때부터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경상도 중진 의원들 서울로 커먼 IM 위원장. 혁신을 하라고 했지 내 밥그릇 뺏으라고 했냐. PK, TK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뇨한이 외치는 거를 잘 활용하면 써먹을 구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 이뇨환이 용산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서 중진들 자리를 영남의 중진들 자리를 비워주면 검사 출신들 꽂으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써먹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뇨환 국민의힘도 지금 삼선 뭐 이상 중진들 뭐 양보해라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중진들이 훨씬 많거든. 저쪽은 대부분 다 낙선해 가지고 중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좀 잘 이용해 먹으면 됩니다. 자, 이 평면적으로 보면 이런 만평이 이렇게 나오는 거. 타의적 심청, 뭐 수도권 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진영성 없는 일반 언론들이 내는 어떤 평면적인 만평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다음에 야 이건 감동적인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죠. 그때는 독립운동을 직접 나가서 싸웠으면 지금은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게 지금 지금 할 우리가 수 있는 독립운동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지.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랜만에 갑자기 박기서 선생이 우리가 방송했던 게 있거든요. 안두희를 처단한 정의봉의 주인공. 그거 인터뷰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드렸는데 정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시고 자수를 하거든요. 안두희가 그런 놈들이 김구를 암살하고도 호의호식하며 살아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대전환이 당비낸 당원이 고작 61명, 61명이라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기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맞을 거야. 조정훈은 1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 61명이라고 나온 이상 61명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단독 보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거지당이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지당도 2.8%는 낸다는 겁니다. 근데 시대전환은 0.7%만 당원비를 낸다는 게 이게 지금 당으로서의 이게 존립이 가능한 겁니까? 야, 우리 새누리당도 이보다 많다. 이씨. 아니 당비 낸 사람이 1000명에 가까워가 누적치인가 보죠.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당 만들 때 뭐라고 하죠? 이거 모으잖아요. 사람 모을 때는 한 8,000명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61명이고 그나마 지난해보다 올해 더 줄었다고 한다면 그 8,000명은 도대체 뭐냐. 정당 만드는데 도와준다는 브로커들이 있다고도 이야기가 도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역시 조정훈은 더불어시민당 공천의 가장 실패작이죠. 왜냐하면 임팩트도 없었고요. 실제로 조정훈이 나름 장래가 전망되는 그런 거였다기보다는 민주당에 공천 신청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당 만들어서 저렇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비례 공천 때는 저런 자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정말 피가 끓어요. 근데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참 그렇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거고. 그나저나 축하합니다. 조정훈한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투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신 분들이라고. 저거는 정치 그냥 양아치다. 근데 이데일리에 이런 기사가 고마운 게 이거 딱 던져주니까 국힘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품을 받지 않습니다. 아유 소송 갑시다. 싸게 해드릴게. 자 여러분 참고로요 22대 총선 일정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12월 12일까지 12.12 선거전 120일 예비 후보자 등록할 수 있고요. 내년 1월 11일 외우기도 쉽다야. 하나는 12.12 나머지는 1111. 네. 입후보 제안을 받는 자의 사직 말하자면 한동훈이 사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사직을 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탄핵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22대 총선은 4월 10일 날 시작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국힘 인요한 핵심이 보증 100배 더 강한 사면 캡슐로 살아서 놓으면까지 사면 캡슐 받은 애 바로 사망하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노원병 출마하는 게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사면해가지고 좀 나가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저게 정말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 마사즈 100% 합류. 이제 마삼 아니고 마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사면 캡슐을 타 계신 분 다 태워버린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